서울, 대한민국 1,000만 명의 수도, 대한민국 GDP의 25%를 책임지는 도시. 보수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피와 땀으로 되찾아온 이 도시가 지금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4월 14일 보수 전략실이 여러분께 드릴 숫자가 있습니다. 53. 오세훈 서울시장 부정평가 %입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시민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서울시민의 53%가 잘못했다, 41%가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역 서울시장이 서울시민 절반이 넘는 분들로부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흘 전 민주당이 칼을 뽑았습니다. 삼선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호. 경선 결선도 없이 과반으로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원팀으로 완전히 뭉쳐서 서울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실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서울이 위기인지,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강한 건지, 그리고 보수가 어떻게 반격할 수 있는지 숫자로, 팩트로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겁니다. 먼저 가장 최신 숫자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겠습니다. 세계일보 한국갤럽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는 정원호 52%, 오세훈 37%로 무려 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15%포인트.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이건 박빙이 아닙니다. 이건 열세입니다. 전략실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어떻게 변했냐는 겁니다. 2026년 1월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정원호와 오세훈은 30.4% 대 30.9%로 오차범위 안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조사에서는 14.6%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불과 3개월 만입니다. 1월에 오차범위 내 박빙이던 서울시장 선거가 봄이 오기도 전에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이게 단순한 지지율 변동입니까? 아닙니다. 서울 민심의 구조적 이동입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4월 9일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선출했습니다. 당원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한 번에 정리됐다는 겁니다. 내홍도 없고 잡음도 없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신호입니다. 보수 진영이 국민의힘 내부 공천 갈등으로 잡음을 낼 때 민주당은 조용하고 빠르게 전열을 정비한 겁니다. 후보 확정 다음 날 정원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첫 메시지부터 선명합니다. 심판론과 국정지원론을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오세훈을 때리면서 동시에 이재명 바람을 등에 업는 이중 전략입니다. 전선이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실만의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부정평가 53%의 구조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부정평가 53%. 이게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반격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습니다. 숫자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전략을 짜면 헛방입니다. 부정평가의 배경은 크게 두 층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층위는 정책 역풍입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배경에는 최근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67%에 달했고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 역시 63%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강버스,
종묘 재개발. 오세훈 시장 본인에게는 서울의 미래를 위한 비전입니다. 세계 5위 도시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 3분의 2가 반대합니다. 내 삶의 문제인 집값과 전세 걱정은 여전한데 시장은 한강에 배를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심 이반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손목닥터 9,988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세금 낭비, 전시행정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지만 그때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서울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닙니다. 시민이 어떻게 느끼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그 비전이 자기 삶과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정치 바람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서울 시민의 긍정 평가는 69%, 부정 평가는 26%에 불과합니다.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 고스란히 정원호 후보 등 뒤에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정치 환경 자체가 역풍입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돌파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평가 53%가 무섭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곧 선거 패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선거는 상대적 평가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검증받지 못했다면 부정평가가 높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두 번째 포인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호는 왜 강한가입니다. 정원호. 이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전략실이 경고드립니다. 삼선 성동구청장. 구청장이 뭐 대단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가 어떤 곳입니까? 성수동이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변모한 시기는 정원호 구청장의 1기 3기 재임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지역이 글로벌 도시 서울의 새로운 업무 지구로 성장했습니다. 성수동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MZ세대가 몰리고 글로벌 브랜드가 팝업 스토어를 여는 그 성수동.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정원호입니다. 행정 능력의 스토리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에게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추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선거에서 대단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에 대해 일을 잘하긴 잘하나 보다고 언급한 이후 정 후보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친명계 현역 의원들이 포진한 메머드급 캠프도 구성됐습니다. 명픽입니다. 이재명 브랜드를 달고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69%인데 명픽 후보는 자동으로 그 수혜를 받습니다. 조직도 있고 바람도 있고 스토리도 있습니다. 삼박자가 다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정원호는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강남 지역에서의 경쟁력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성동구의 표심이 인접한 강남 한강 벨트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강남까지 노리겠다는 겁니다. 보수의 심장 강남을 정면으로 공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실제로 보수 강세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강동 권역에서도 정원호가 36.4%, 오세훈이 29.8%로 6.6%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강남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보수 진영이 가장 긴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한강벨트 반격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략실이 데이터에서 찾아낸 반격의 씨앗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53%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정원호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선거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는 여전히 53%가 여당 지원론을 선택했습니다. 이 숫자의 괴리가 보이십니까? 서울 시민 중에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서울시 행정만큼은 별도로 따져보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표심이 지금 현재는 정원호 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부동층입니다. 2층을 오세훈 시장이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략실이 3가지 반격 카드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카드는 주거 정책 정면 승부입니다. 차기 서울시장 우선 해결 시정 현안으로 서울 시민의 27%가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을 꼽았고 물가 등 민생 안정이 25%,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서울 시민이 원하는 건 한강버스가 아닙니다. 집입니다. 전세입니다. 내 아이가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느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당장 한강버스 얘기를 내려놓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 안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공약을 내놔야 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격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정원호 검증론입니다. 정원호가 강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강점만큼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중앙정치 경험이 없고 경선 과정에서 위기관리 능력의 약점을 이미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의혹입니다.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이 의혹이 선거 기간 중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행정을 맡길 수 있는 검증된 리더인가? 이 질문이 선거 막판에 반드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성동구 12년은 훌륭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성동구의 확대판이 아닙니다. 예산 규모만 수십 배입니다. 외교, 도시 설계, 글로벌 경쟁 이 모든 걸 구청장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중도층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카드는 한강벨트 수성입니다. 서울시장 탈환의 핵심 관건으로 집값 안정화가 분석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전히 폭등하고 있는 집값이 보수 지지의 균열 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강동 한강벨트. 이 지역이 흔들리면 서울이 끝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 지역마저 정원호가 앞서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건 보수에게 최악의 경고등입니다. 이 지역 유권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등을 돌린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좋아할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 세대는 이 도시에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감이 한강벨트에서도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지역 표심을 되찾아오려면 말 그대로 한강벨트 재건을 위한 주거 비전을 선거의 핵심 의제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전선은 분명히 불리합니다. 부정평가 53%, 가상대결 15%포인트 차, 강남마저 흔들리는 여론조사. 이 숫자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전략실은 희망 고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게 진짜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숫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호흡을 한번 가다듬겠습니다. 정원호는 강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성수동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적도 있고 이재명 바람도 등에 업었고 원팀으로 뭉친 민주당 조직력도 있습니다.
전략실이 정원호를 만만하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고드리는 겁니다. 이 상대를 쉽게 보면 반드시 집니다. 그러나 정원호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중앙정치 경험의 부재, 위기관리 능력의 검증 문제, 그리고 천만 서울 시민의 행정을 구청장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들이 선거 막판에 서울 시민의 뇌리를 파고들게 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캠프의 역할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와 DDP로는 이 선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비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 시민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27%가 주거 안정, 25%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비전보다 생존입니다. 거대한 미래보다 오늘 저녁 밥상입니다. 이 프레임을 오세훈 시장이 선제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한 주거 공약, 더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선거판의 의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이 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미 민주당입니다. 서울까지 넘어가면 수도권이 통째로 민주당의 손에 들어갑니다. 2028년 총선, 그 다음 대선까지 모든 선거판에서 서울은 민주당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공기관 인사, 도시 정책, 교육 의제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광역단체장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 진영 전체의 생존이 걸린 선거입니다. 이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63까지 딱 50일 남았습니다. 선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모든 게 막판 두세 주 안에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메시지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결집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주거와 민생으로 의제를 전환하고 정원호의 검증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한강벨트 보수 표심이 다시 결집하는 그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 선거는 뒤집힙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여당 지원론 53%가 그 증거입니다. 서울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답은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50일 동안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메시지로 시민에게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분석하고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보수 전략실의 역할입니다. 전략실은 63까지 끝까지 데이터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희망 고문도 근거 없는 낙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댓글로 꼭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오세훈 역전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엄지를 올려주시고 이미 기울었다 보신다면 엄지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이 전략실의 다음 분석 주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 서울에 사시는 보수 지인 한 분께만 공유해 주십시오. 알고리즘보다 여러분의 공유가 훨씬 강합니다. 보수 전략실이었습니다.